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7월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얘는요, 밑을 2로 통일시킬 수 있는 모양 줬고, 얘는 2의 4제곱이고, 이거 유리수지수로 바꾸면 2의 3분의 4제곱 되죠. 그러니까 지수법칙으로 2의 3분의 4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곱했으니까, 그쵸? 2의 1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2번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요 식이 F'1의 정의식이죠.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식이니까 대놓고 F'1을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f'x라는 도함수의 x에다가 1을 넣은 함수값, 어떤 다항식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개수의 총합, 그러니까 그냥 미분했을 때 그 도함수의 개수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주면 풀 수 있겠다. 그쵸? 이거를 미분계수로 보지 않고 한번 극한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F1은 얼마죠? F1은? 그쵸? F1은 5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F1을 빼면 어떤 식이 나오죠?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에 가까워졌었을 때 분자가 0에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다항식이니까 얘가 x 빼기 1의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인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전개했을 때 저 2x제곱 더하기 7x 빼기 2x 전개하면 맞게 잘 나오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인데 이 식에서 x 빼기 1로 나누어서 그쵸?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찾아도 우리가 본연의, 그쵸? 미분계수 정의식을 또 극한의 계산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놓고 미분계수 정의식이니까, 그쵸? 처음 했던 대로 푸는 게 좋겠다. 그쵸? 자, 3번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바로 1번을 체크했었는데, 자, 일단 동경의 위치 파악해 봅시다. 얘는 지금 2사분면의 각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는 2사분면인 거 줬는데 이거 없었어도 이것만 가지고 4분면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삼각함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동경을 그려볼래?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를 몰라. 그쵸? 근데 이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동경은 2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동경이 지금 세타가 이렇게 회전한 각인데, 제가 조금 과장해서 기울기 마이너스인데 좀 과장해서 좀 경사를 급하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자마자 1번을 바로 체크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우리가 삼각함수의 다른 이름이 원함수거든요. 이게 원을 그려가지고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2에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물어봐. 그럼 동경을 세타보다 180도 파이만큼 돌렸다는 건 동경을 원점 대칭 이동시켰었을 때 그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에 점을 가지고 우리가 r분의 y좌표를 찾아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가 되는 거니까, 요거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그쵸?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사인 값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바로 1번 체크했어 라는 말을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쵸? 요거 딱 보고, 어차피 1대 2대 루트 5의 삼각형을 그렸는데,
원래 사인 세타 물어봤으면 사인 세타가 이사분면이니까 양수에 있었겠지만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음수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쵸? 루트 5분의 1이냐 루트 5분의 2냐를 조금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었었을 때가 x좌표랑 y좌표가 같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니까 y좌표가 더 클 거잖아. 절대값이. 그쵸? 예, 그러니까 요 녀석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해서 바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예, 요거는 fx 그냥 0에서의 좌극한 얼마냐? 1에서의 우극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2와 3을 더하면 얼마겠느냐? 라고 해서 바로 5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5번이에요. 자, 요거 f 프라임 있으니까 미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예, 구조가 이거 자체가 요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럼 그게 이제 fx일 수 있고 fx 더하기 5일 수 있고 fx 더하기 c일 수 있고 뭐 이든 상관없는데 거기에다가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예, 어차피 2를 넣나 1을 넣나 c는 변하지 않으니까 2를 넣은 식에 있는 c와 1을 넣은 식에 있는 c가 어차피 빼면서 날아갈 거라서 우리가 그래서 정적분할 때 이 적분상수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부정적분이면 적분상수가 중요하겠지만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식이 요 주어져 있는 식이 f2 빼기 f1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면은요. 그냥 바로 여기에 x에다 2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네. 그쵸? 이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되는 항등식이니까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되니까 x에 2를 넣어도 양변은 같겠죠. 그러면 우변에다 2 넣으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8, 그죠? 16, 24에서 10을 뺀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그쵸? 6번 이것도 우리 많이 했어요. 그쵸? 자, 얘를 딱 째려보는 순간 얘네 둘이 지금 이웃한항이고 얘도 이웃한항이죠. 그쵸?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요 녀석은 r제곱을 곱하고 r제곱 그러니까 a3 더하기 a4가 a1 곱하기 r제곱 더하기 a2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얘는 a1 곱하기 r 세제곱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r제곱을 딱 묶어내면은 a1 더하기 a2 꼴이 나오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a1 더하기 a2가 양수일 거고 당연히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식은 쳐다보자마자 우리는 r제곱이야 이렇게 지금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식 조건 보자마자 모든 항이 양수 조건에서 얘랑 같이 묶어서 공비가 2였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비수열인데 2항과 4항의 곱이면 등비중항 3항의 제곱이 1이다. 그 말은 3항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데 또 모든 항이 양수 조건. 그쵸? 그러니까 3항이 1이었다. 맞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요 녀석이 얼마냐? 이 녀석이 얼마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아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묶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A3이 1이고 A4는 2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에다가 그쵸? 공비의 세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 그쵸? 공비의 세제곱 8. 그러면 얘네들의 합 3에다가 8을 곱하면 나오겠다. 각각의 뭐 여기다 세제곱 곱하고 여기 4제곱 곱하고 이렇게 해서 더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쵸? 자, 7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했어. 이거 진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했어.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꼴 이거는 제가 3차 함수에 우리가 그래프 얘기할 때 기본형 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쵸? 이거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원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인 함수가 되고요. 그쵸? 1과 마일에서 각각 극대 극소를 갖는데 이거 최고차항 계수 1이었을 때 그쵸? 요 극값차 4가 나오는 이런 꼴 진짜 많이 한 기본형이에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 2a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쵸? 그러면 요 극대는 2a 더하기 2가 될 거고 극소는 2a 빼기 2가 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죠. 그죠? 근데 극소값이 뭐랑 같대요? a 더하기
3과 같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 조건 보고 그럼 요거 극값 차가 4니까 얘가 지금 a 더하기 7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쵸? a 더하기 7이 2a 더하기 2와 같으니까 a가 5일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만약에 뭐 기본형이니 뭐니 나 그런 거 모르겠어. 그쵸? 앞번호 제 영상 보면은 앞번호 잘 보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앞번호도 좀 힘드신 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금 설명을 해서 그냥 요거 도함수를 직접 구해요. f'x를 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맞죠? 예, 그러면 요 도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한계수가 3이고 3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x축과 만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감을 결정짓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쵸?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니까 맞죠? 그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계속해서 작아져. 그러다가 1에서 극소를 갖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a 빼기 2가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다? 이게 a 더하기 3이다. 그러면 a는 5다라는 정보를 여기서 얻고 그러면 극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f-1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a 더하기 2가 얼마냐 묻는데 a가 5였으니까 12. 이렇게 찾는 게 제일 교과서스러운 방법이에요. 그쵸? 자, 8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건요. 어쨌든 다항함수야. 그쵸? 이 녀석의 도함수도 다항함수죠. 얘는 그냥 어떤 2차 함수죠. 거기다 뭘 곱했어요? x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좌변이 다항식이야. 다항식인데 x, 즉 다항식이 x를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우리 인수정리의 역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우변도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즉 얘도 다항식이니까 이 다항식의 상수항이 0이다라는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값인 거야. 맞죠? 얘는 아예 없는 값인 거야. 얘는 날라가야 되는 값인 거죠. 날려줘야 되는 값인 건데 이걸 날리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 줘야 돼요?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이 xf'x가 6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그러면 우리는 f'x가 6x 제곱 빼기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가끔가다 질문방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x가 0이면 못 나누지 않나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려 그러면 f'x는 x분의 6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x가 0이 아닐 때 그러하고 맞죠? 그럼 f'x가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여야 되니까 연속성이 x는 0에서 보장되어야 되니까 극한값을 함수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다항식이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야. 그러면 그냥 f의 이 녀석이 여기서 x 묶었을 때 6x제곱 빼기 1과 같고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에서의 항등식이니까 얘네들이 그냥 같은 식이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라 같은 다항식에서의 항등식에서는 인수를 날려도 무방하다. 다항식이라는 정보만 있다면 그렇죠? 다항식이라는 정보가 없으면 함부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 요거는 뻘 얘기 같은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f'x 요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fx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적분 상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적분 상수에 대한 정보 아까 얘는 그냥 없는 애야. 상수항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적어놨던 거 있죠.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F-1이 얼마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을 그냥 무지성으로 쫙 썼으면 계산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여져요. 자, 먼저 우리가 무게중심 세점 A, B, C의 좌표를 x1, y1, x2, y2 우리가 x3, y 이거 고1 내용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우리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b가 나오고 여기서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식을 쭉 써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 저는 얘네들 로그 2에 9 계속 9 나오는데 7이 딱 보이죠. 근데 여기도 7이 있었거든. 이거 저랑 최근에 지수 로그 요거 보시면 얘가 지금 요거 그냥 2의 세제곱이니까 요게 요 녀석의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값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만 3으로 나눠도 된다는 건 나머지 게 더해서 지워졌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A가 로그 2의 9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거야. 맞죠? A가 로그 2의 9라는 걸 바로 알아요. 그쵸?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9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거든. 맞죠?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X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B야. 그러니까 요거의 3배 3B가 얘네들의 합인데 A야. 근데 또 여기 하필이면 또 귀엽게 3B를 써놨어.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2에 A 더하기 3B 제곱인데 3B가 A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근데 2에 2A 제곱이 얼마냐를 묻는데 우리는 이미 A가 로그 2의 9라는 걸 알아. 이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A 제곱이 9라는 걸 알아. 이 녀석은 2의 A 제곱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이 얼마냐 묻는 아주 발칙한 문제가 됐어요. 금방 따라올 수 있죠. 그쵸? 예.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숫자를 잘 잡아서, 나는 무게중심 할 거면 한 성분, X 성분이나 Y 성분, 한 성분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건데, 얘만 3으로 나눠도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이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소리야? 더해서 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식을 줄여서 쓸 수 있지 않았나. 자, 바로 10번 갑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이런 거 항상 체크할 때 좀 이렇게 문제 읽을 때 위치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발문들이 많죠. 근데 얘는 얘는 출발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 16에서 출발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A에서는 위치가 0이다. 그러면 위치 계속 얘기하다가 변위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는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변위가 나오는데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제가 비슷하게 예전 영상에서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위치 그래프 그려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딱 위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위는 요 높이 차죠. 그쵸? 근데 이동한 거리는 하고 물어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요 세 선분의 합이라 그랬지.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자, 속도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t에 대한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 우리는 변위 함수를 그렸을 때, 위치 함수를 그렸을 때,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 알겠고요. 극점의 정보가 t랑 a에서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 딱 그려주고요.
예, 극점의 정보가 0과 양수 A, A에서 생겨요. A에서 극대, 그쵸? 자, 근데 여기가 원점이 아니야. 그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 아니라, 16에서 출발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가 A. 그러면 우리 그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2분의 3A, 이런 거 딱 알 수 있죠? 그러면 2A는 요거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저 밑에 있을 거지. 여기 있을 거지, 2A는. 그쵸? 예. 근데 문제에서 2A에서의 위치가 0이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 자, 간격곱 한번 야무지게 써봅시다. 자,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16이 나온대요. 자, 여기가 2A인데, 그쵸? 예, 그러면 간격, 여기서 2A, 2A, 2분의 A.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선분의 길이 구할 때는 음수 그냥 양수로 생각해서 놓고 구해줘도 된다. 맞죠? 부호는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2도 곱했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4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A, 4A 제곱 곱하기 2분의 여기 2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A. 이렇게 된 거니까 2A 세제곱이 16이다. A 세제곱이 8이다. A는 2다. 왜? 양수 A. 그쵸? 자, 여기 2. 그럼 여기 2에서 극대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3. 맞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꼴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기본형 그 꼴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3차 함수 기본형 얘기하면서 여기 극대와 극소 x값 차가 2 나오는 요 기본 대칭형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꼴. 자, 이런 꼴이었을 때 극값 차가 4가 나오는 거 우리 기본형으로 잘 알고 있죠. 그쵸? 예. 그 녀석을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요걸 뒤집은 거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극값 차 여기가 지금 4라는 거는 그냥 기본형 꼴로도 알 수 있고요. 그것도 모르겠다. 예, 그러면 그래도 제 이제 구독자분들이면 간격곱은 많이 이제 알고 오셨을 테니까. 그쵸?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얼마만큼 올라갔니가 궁금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 딱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4만큼 올라갔다가, 그쵸? 4만큼 다시 내려와서 8만큼 움직인 상태고요. 이 16에서부터 여기서부터 5까지 얼마, 지금 우리 5에서 0부터 5까지 얼마만큼, 0부터 2만큼, 4만큼 올라갔다 4만큼 내려왔다가 3초부터 5초, 아니, 초는 모르죠. t가 3에서 5까지는 이 선분만큼 더 내려갈 건데 요게 5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50만큼 더 떨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제가 여기 요거 쓴 거 극값 차의 2배,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간 거리, 이렇게 해서 잡아준 거니까 답이 58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11번이에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예, 대부분 요새 등차 수열 나오면 뭐 모든 항이 자연수 이런 식으로 줬는데, 공차가 이미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 모든 항이 자연수 이런 거 안 통하는, 그쵸? 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연수 조건이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 그렇죠? 예. A5는 자연수다. 이런 조건 줬고요. 자,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8항까지의 합. 그러면 이제 등차 중항 1항과 8항이 있고 2항과 7항이 있고, 그렇죠? 3항과 6항이 있고 4항과 5항이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는 등차 수열 얘네 둘의 합, 여기다 D 더하고 D 뺐으니까 어떤 애에서 D를 더한 애랑 어떤 애에서 D를 뺀 애가 있으면 얘네 둘의 합이나 전체 합이나 어때요? 같죠? 이게 이제 중앙의 성질이죠.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모두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같은 네 쌍을 더한 게 얘가 됐다라는 거는 이 중에 아무 한 쌍을 잡아서 얘가 얼마냐? 1항 더하기 8항이 얼마냐? 또는 2항 더하기 7항이 얼마냐? 3항 더하기 6항이 얼마냐? 4항 더하기 5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 네 덩이를 합친 게 같은 값 4개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얘를 4로 나눠준 게 한 덩이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A5가 자연수이다라는 조건을 받는데 이거를 어떤 덩이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4항 더하기 5항이 얼만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얘가 3분의 17이야. 그쵸? 자, 그러면 이 D가 이렇다라는 조건을 안 째려봤으면
얘가 자연수야? 그러면 1 더하기, 그쵸? 예, 1 더하기 3분의 14일 수도 있고, 그쵸? 2 더하기, 예, 3분의 11일 수 있고, 3 더하기 3분의 8일 수 있고, 4 더하기, 그쵸? 예, 4 더하기, 3분의 5일 수 있고, 5 더하기 3분의 2일 수 있고, 뭐가 될지 모르죠. 이런 경우엔 공차가 음수가 되겠지만, 그쵸? 예, 여기까지는 음수가 되겠고,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부터는 공차가 양수가 나오죠. 계속 만들 수 있지. 그쵸? 근데 얘는 3분의 9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가 3분의 4가 나오죠. 여기서는 얘가 3분의 15니까 3분의 13이 나오죠. 얘는 3분의 12니까 3분의 7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쵸? 자, 여기서는, 예, 2가 커질 테니까, 예, 3분의 13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나올 거라고. 근데 공차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려 그러면, 그쵸? 예, 얘네 둘이 굉장히 가까운 두 값이고, 그쵸? 예, 그러면 요 녀석을 5와 3분의 2라는 머릿속에 그렸을 때 3하고 3과 3분의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바로 캐치할 수 있다. 이 공차가 아주 작다. 생각보다 작다. 그러면서 AO는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만족할 수 있는 2와 3분의 2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볼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공차가 얼마라는 거 알아? 3분의 1이라는 거 알아. 맞죠? 5항의 정보를 얻었고 5항에서 16항 물어보는 거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요? 11번. 3분의 11을 더해주자 이거지. 3분의 9에서. 그래서 3분의 2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12번입니다. 예,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 이미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쵸?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0부터 4까지만 알아. 나머지는 몰라. 그쵸? 나머지는 몰라. 이 녀석은 함수값이 4가 커진 값을 넣었을 때 x에다가 4 x에다가 4 원래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는 a 더하기 4를 넣고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함수값이 4 커질 때마다 함수값이 16씩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사실상 이제 요 녀석은 fx 빼기 4x가 주기가 4인 함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막 엄청 그런 해석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주기함수, 주기성 이게 막 엄청 멀리 있는 애였으면 어떤 주기를 보는 게 더 유리했을 텐데 이거 되게 가까운 애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찾아주면 돼요. 요 A랑 B 요거를 빨리 결정 지어줘라. 지금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쵸? 이 미분 가능성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내용을 조금 해명을 할게요. 이제 F가 0부터 4까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죠. 그쵸? 맞죠?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을 갖다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4만큼 옮긴 다음에 얘를 다시 위로 16만큼 올려주면 그 4부터 8까지의 모양이 나오죠. 이걸 계속해서 이게 한번 되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오른쪽으로 한번 되면 계속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요 식을 요 미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선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아마 식을 대부분 이렇게 세우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교과서 풀인데 0에서의 우극한과 4에서의 좌극한이 16만큼 차이 난다. 0에서의 미분계수와 4에서의 원래 이제 요 식이 이렇게 구간에 잘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쭉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0에서의 미분계수와 4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식을 두 개를 세워서 A랑 B 값을 찾았을 거란 말이지.
맞죠?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킹칭성, 대칭성을 딱 써놓은 게 뭐냐면요. 예. 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되고요. 이 도함수, 어차피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건요. 예. 딱 한 상황밖에 없어. 대칭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즉, 여러분들이 흔히 자꾸, 저는 변곡점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인 두 점이 0하고 4에 있어야지, 예, 일단 합격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불연속이면 미가가 안 되니까, 하지만 필요 조건이죠. 그쵸? 이제 연속,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연속 조건만 되면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필요 조건 하나를 얻어낸 게 뭐냐? 예, 0과 4라는 애가 점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점대칭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대칭의 중심이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다? x는 2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x는 2에서 대칭인 모양이야. 이게 제가 뭐 극각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형을 그린 거예요. 아직 A, B 값 이런 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2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띈다. 이 식이. 최소한 0에서 4까지 그려져 있는 이 식이. x는 2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함수값 차가 16이다. 요 두 가지면 필요 충분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다? 아하. 세근합이 6일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다는 그냥 얻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bx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얘는 원점 지나죠. 그러면 여기에 4에서의 좌극한 여기다 4를 딱 때려 박으면 그렇죠? 64 마이너스 4를 딱 때려 박으면 그게 1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x에다 4 집어넣을 거니까 4를 약분하고 봐도 돼요. 네, 그럼 요거 이제 16 마이너스 24 x 4를 약분하면 더하기 b는 4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요.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b는 10이다. 이런 정보를 딱 얻는단 말이야. 맞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까진 딱 체크해주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문제에선 4부터 7까지를 정적분해달라고 했는데 4부터 7까지 이제 이런 모양일 거잖아. 맞죠? 그래프 개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식으로만 풀어낼 거니까. 예. 자, 이게 극과 망가질 이게 식이 내가 이거 막 분석을 이제 이것만 딱 써놓은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놨을 때, 그쵸? 여기 4부터 7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얘는 요 0부터 4까지 해서 0부터 3까지 부분을 위로 16만큼 얹어 놓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3이라는 구간 동안 16만큼 위로 얹어 놓고 나머지는 얘랑 요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걸 우리가 알잖아. 맞죠? 굳이 이쪽 부분의 식을 새로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적분하지 않고 그쵸? 예, 요 합동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48을 더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48 플러스 4부터 7까지에 있는 모양을 0부터 3까지 fx dx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fx 식 자체가 b가 12인 걸 찾고 지금 움직이는 중이니까 맞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적분해주면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여기다가 0부터 3까지 요것도 이제 재밌는 게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묶으면 x 빼기 3이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날라가죠. 그럼 얘만 봐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48 더하기 4분의 81 요거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건 뻘팁인데 만약에 뭐 보기 중에 보기 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요거 48에 32, 1의 자리가 2이고 여기 1의 자리 1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만 없다면 1의 자리가 3인 게 답이겠다 하면 계산 마무리 안 하고도 4번 체크하실 수 있고요. 뭐 이거 계산하는 게 192에서 81을 더하면 분자가 나온다니까 273 나오는 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됐나요? 자, 13번입니다. 13번. 먼저,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가 먼저 있어요. 삼각형 ABC가 먼저 놓여 있는데, 그쵸? BC의 길이를 알고요. BAC의 사인을 줬어. 이거 마주보는 어떤 각과 그 각의 대변의 길이 줬으니까 원이 없었어도 사인 법칙 쓰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ACB를 줬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인 이거분의 이게 사인 이거분의 이거다 하면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네? 요거까지 직접 구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도형 문제 풀 때 제가 도형을 계속 째려보고 내가 아는 걸 다 죄다 표시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알 수 있다. A, B의 길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다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미리 막 다 구해놓고 쓰고 하면 지저분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용해서 풀었다는 것보다 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왔어. 얻어 걸려서 푸는 것처럼 풀어지고 찝찝해요. 그러니까 AB가 지금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이 각의 사인 값과 이 변의 길이를 줬고 이 각은 특수각으로 줘서 사인 값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필요하다면 AB를 구할 수 있네 까지만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쵸?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읽었는데 주어진 정보 보니까 내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주어진다라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외접원이 물론 그림이 있지만 외접원이 딱 그려져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요 원의 중심을 O라고 잡고요. 직선 AO가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요것 때문에 삼각형이 두 개가 추가로 생기죠. 요 AD 때문에. 근데 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을 하나를 또 그렸어. 맞죠? 그랬을 때 요 외접원에 새로 생긴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 3이다. 자, 저는요 요 문제 딱 읽고 일단 얘 5루트 3 알았어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일단 내가 요 원의 반지름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죠? 반지름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2r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데 여기에다 18 곱했더니 얘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은 9 이렇게 해서 r은 9 요 길이가 9다를 찾아놨습니다. 그쵸? 요 길이 9.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처음에 삼각형 ABC를 이렇게 주면서 이 외접원을 그렸지만 그쵸? 요 ADC는 또 요 원의 한 원주각이에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까 AD에 대한 중심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파이. 즉, 요 각이 3분의 2파입니다. A, O-D가 3분의 2파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는 또 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그러면 요 각이 3분의 2파인데 여기서 수선 딱 내려그면 요 각은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요 삼각형은 우리가 다 아는 삼각형이 됐죠. 특수각의 직각삼각형. 그쵸? 1대 2대 루트 3.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길이. 왜냐하면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이 길이 구할 건데 제가 아는 정보를 쓰고 나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을 구해주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그러면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서 O-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O-H의 길이는 특수각으로 알 수 있고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 찾은 상태에서 요 길이도 특수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쓴 풀이는 이 사인 법칙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 요 구한 거 말고는 다 중학교 도형 얘기예요. 원주각의 성질, 특수각, 삼각, 특수각의 이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 그죠? 예. 자, 여기가 5루트 3이라고 줬고요. 요거는 그거의 절반, 2분의 5루트 3일 거고, 그거의 루트 3배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5입니다. 반지름이 2분의 18인데 얘가 2분의 15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3이에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2분의 5루트 3이었고, 그럼 우리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요 길이의 제곱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옆으로 딱 돌려서 이렇게 그리는데 2분의 얼마 꼴배기 싫잖아요. 그러면 닮음 삼각형 그려요. 여기 3, 여기 5루트 3. 아니면 더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5, 여기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2만, 분모에 있는 2만 없앴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 내가 이거는 실제 길이의 2배로 확대시켜서 본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는 제곱이니까 닮음에서 요거랑 1대 2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1대 2면은 제곱은 1대 4가 될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찾은 길이는 실제 길이 요거는 2배의 5'를 구하는 거고 그거를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나면은 실제 우리가 구하는 값의 4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요 녀석 제곱하면 75,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요거는 9, 더하면 여기가 84가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의 4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값은 2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버벅대지. 자, 14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어떤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꼴이 될 거고 0 왼쪽에선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2.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 2,2랑 0,2를 딱 지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 a니까 기울기가 a인 직선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요 선을 지금 쭉 이게 지금 y는 2를 그어놓은 거죠. y는 2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 끊겨 있는 점 0에서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5a니까 양수 a니까 0보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양수인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3차 함수, 우리가 이제 fx라는 애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3차 함수 gx를 제시했는데 그렇죠? 3차 함수 gx가 fx랑 그래프 교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x좌표가 마이 0, 2에서 생긴대요. 자, 이 녀석이 마이랑 2는 우리가 여기서 찾았어. 마이, 2, 0, 2.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gx를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던 간에 얘가 만나는 게 얘네 두 점에서는 이렇게 만났는데 그 뒤로 2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직선이 어떤 곡선과 만나는데 이 두 점이 아닌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접한다는 정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gx라는 애를 식으로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면 x 더하기 2 그리고 x를 인수로 갖고 여기 인수를 모르니까 x-k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예, 이게 y는 2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이 직선 위에 x좌표가 2인 점이니까 2, 마이너스 3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잡았고 여기에서 접한다라는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G2는 마이너스 3a가 나오면서 G'2가 그쵸? a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게 a와 k 두 개인데 조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나올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식을 작성하지 않았죠. 물론 식 작성한 거랑 똑같은 풀인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간격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요점의 좌표를 아까 제가 식으로 작성했었을 때는 K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간격을 쓰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요 2라는 애를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요 간격을 뭐로 잡았냐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간격을 P로 잡았어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이 3차 함수 우리 이거 제가 옛날에 엄청 근계관은 벌써 몇 년째 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이제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모 강사님이 3 곱하기 변곡점으로 얘기하시는 자 아무튼 요 녀석이 세 근의 합이 이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y는 2랑 만나는 교점의 세 근의 합이 여기 간격을 p로 잡으면 요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p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랑 0이랑 2 플러스 p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을 p로 잡은 거예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에 여기서 이 직선하고 만나더라도 3차식에서 직선식 1차식을 뺐다라고 했었을 때 3차식은 상수항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던 애랑 어차피 이 1차식을 빼더라도 3차항과 2차항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의 합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죠. 근데 그래프가 3차식과 1차식의 교점인데 중근과 한근 가졌다라는 거는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니까 요근과 요근 얘는 중근은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요거 풀 때 두 근의 합을 4라고 얘기하지 2가 중근이니까 2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했었을 때 근의 합은 중근은 중복도를 고려해요. 자, 그럼 요 녀석은 2가 중복된 근이니까 2 더하기 요 녀석 그러니까 이걸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더하기 4가 p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p-4가 될 거야 라는 걸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격을 어떤 간격을 체크할 거냐면요. 요 간격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요 간격이 아까 5a만큼의 간격의 이 좌표는 0,-5a지만 우리가 이제 선분의 길이 간격을 체크할 거니까 그냥 5a의 간격을 갖고 있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마이너스 3a까지 차니까 2 플러스 3a라는 간격을 갖고 있어요. 이 간격을 표현한 식입니다. 자, 한번 간격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2에서니까 4 그쵸? 자, 그 다음에 2에서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4 그쵸? 요 위에 거 썼으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자, 2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써볼게요.
자, 잠깐 이 간격은 여기서 잴 거예요. 자, 요 간격, 여기서 요 간격을 한번 재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은, 예, 요 간격, 간격은 좌표가 0이고 여기는 이좌표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간격을 쓸 거면 4-p죠. 4-p에다가, 그쵸? 요 간격. 2가 2개, 중근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4를 곱해준 게 5a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얘도 2 더하기 5a죠. 5a 더하기 2가 나올 거고요. 그쵸? 여기가 0,0이 아니라 0,2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한 거는 여기에서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이렇게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4, 2, p 이렇게 표현하면 8p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여기를 간격을 p로 잡은 게 요 식을 조금 간단하게 쓰려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3a 더하기 2가 되겠지. 맞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p는 내가 그냥 요 간격 표현하려고 임의로 잡은 건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값 a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p를 소거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요거는 16-4p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 갖고 32-8p. 그럼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써준 게 10a 더하기 4와 같다. 이렇게 써주면 13a가 32 빼기 6이니까 26. 그래서 a가 2. a가 2면 요게 6, 8. 8p가 8이니까 p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식 작성이 끝났죠. 그쵸? 그러면 G라는 애가 식을 쓰자면 어떤 꼴이 나오는 거예요? x 플러스 2x 그 다음에 요 p가 1이라는 거는 요 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거니까 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물론 이 식 작성 아예 안 하고 또 간격곱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는 게 G2a가 얼마냐인데 a가 2니까 G4 3이 여기니까 4는 이쯤에 있을 거고 요 선분의 길이에다 2를 더해주면 G4가 나오겠죠. 그럼 G4는 2 더하기 4에서 여기 6, 4, 여기 3이었으니까 1, 6, 4, 24 이렇게 해주면 26 하고 나오겠다. 맞죠? 자, 지금 제가 이 식을 저는 안 쓰고 풀었는데 여기다 써드린 이유는 여기에다가 4를 넣겠다라는 게 2 더하기 6, 4, 1을 곱하겠다. 즉 식에다가 내가 구할 함수값을 x를 대입해서 이 곱하는 이게 간격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간격곱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엄청난 거 아니고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쓴 거지 결과적으로는 수식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인수로 식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수식을 작성하는 거랑 동일한 풀이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이거 기시감이 있는데 생각을 했어요. 딱 작년 수능 15번 문제가 작년 수능 15번 문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상 다 업로드하고 안 까먹으면 여기 이제 이쪽에다가 그 작년 수능 15번 영상 링크를 걸 수 있으면 걸어 볼게요. 그것도 한번 아니면 찾아보시면 링크를 제가 만약에 안 걸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수열 구조 한번 파악해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 일단 자연수에서 시작합니다. 그쵸? 근데 얘가 A의 이 말이 그냥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AN이 짝수면이란 소리죠. AN이 짝수면. AN을 반으로 쪼갠 게 자연수면이니까 AN이 짝수면이란 소리고요. 그게 아니면이란 소리죠. 그게 아니면 자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건 AN이 홀수이면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홀수 또는 자연수가 아닐 수 있죠. 뭐 0 이하의 정수.
제가 이거를 0 이하의 정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초항이 자연수야. 그럼 이 초항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절반으로 만들었겠죠. 그쵸? 그러면 짝수였기 때문에 절반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얘도 자연수야. 그러면 얘가 짝수면 결과적으로 AN이 짝수면 그 다음 수는 짝수의 절반이니까 무조건 다음항 자연수 되죠.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얘는요. AN이 짝수가 아닌 수야. 맞죠? 이제 짝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처음으로 AN이 짝수가 아닌 수가 될 때는 당연히 홀수겠죠. 그쵸? 그 홀수인 상태에서 1을 빼요. 그러면 뭐가 나와? 짝수가 나와요. 만약에 이 홀수가 1이었으면 0이 나오는 겁니다. 0도 정수 범위에서 짝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예. 그걸 제곱해요. 그러니까 짝수의 제곱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짝수야. 그러면 또 다시 언젠가 1이 될 때까지 내려올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1 다음에 1까지 오고 얘가 이제 1이 아닌 홀수였었으면 다시 어떤 제곱수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AN이 언젠가 1이 한번 나타나면요. 1 다음에 1에서 1을 빼서 0을 만들어서 제곱하니까 1 다음은 반드시 0이고 그 다음은 0을 넣으면 마일이고 그걸 제곱하니까 1이고 계속해서 이런 모양으로 반복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어떤 짝수에서 그러니까 짝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홀수 곱하기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가 될 때까지 작아진 다음에 그 홀수를 다시 1을 빼서 짝수로 만들어서 짝수의 제곱수로 만들고 그게 또 이런 모양이면 그런 홀수가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다가 결국 언젠가는 1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언젠간 1이 돼서 10, 10, 10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지금 이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 10, 10, 10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0, 10, 10이 될 거다. 근데 확실한 건 7항이 1이 되도록 이라는 거니까 엄청 늦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7항 이후로는 계속해서 10, 10, 10이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위엔 루트로 계속해서 작아졌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아예 2의 10제곱이야. 그러면 그냥 2의 거듭제곱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냥 무조건 1이 될 때까지 계속 절반으로 가는 건 윗루트로만 내려오는 거니까. 맞죠? 그냥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써보면 이게 7항이니까 6항, 5항, 4항, 3항, 2항, 1항.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계속 윗루트를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여기서 전에 제가 작년 수능 15번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얘가 7항이야. 이 녀석이 7항이야.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면 얘가 7항이 돼요. 근데 A7이 또 1이 되려는 건 얘가 7항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두 칸 차이 나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또 얘가 7항이야. 얘가 7항이 되려 그러면 초항이 얘면 돼. 맞죠? 얘가 7항이려 그러면 그때는 초항이 얘면 돼. 그러면 이제 초항이 그 뒤에 있는 얘였으면 초항이 얘여야 돼. 어쨌든 그 뒤로는 계속 초항이 1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 뒤로는 계속 반복이니까 그 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루트를 한 번쯤은 거쳐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루트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홀수에서 1을 빼서 짝수를 만든 다음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의 제곱수를 만들 때만 올 수 있어요. 이 루트는. 그러면 2가 짝수의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쵸? 2는 짝수의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루트를 통해서 2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4와 16, 64는 아까 이제 64 앞에 거는 우리가 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얘가 7항이었을 때 얘가 초항인 상황인 거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오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랫루트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오는 루트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제곱해서 4가 돼야 돼. 제곱해서 4가, 우리 이제 이거 아까 구조 파악했었을 때 AN이 음수일 수는 없죠. 작아질 때는 반으로 작아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됐다라는 거는 2를 제곱한 건데 2를 어떻게 마이를 제곱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A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요게 2가 되려고 그러면 AN이 얼마였다는 소리 앞에 항이 3이어서 1을 빼서 제곱해서 4를 만들었구나. 마찬가지. 자, 얘가 16이 되려고 그러면 4를 제곱한 건데 5에서 1을 빼서 4를 만들어서 제곱한 거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짝수의 제곱수가 아니니까 아랫루트에서 이렇게 왔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 앞에 수는 뭐여야겠어요? 당연히 6, 당연히 12, 당연히 24, 당연히 10. 이러면 이제 케이스 분류 다 끝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요 녀석이 7항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초항은 그쵸? 얘네 셋이죠. 두껍게 해볼까요? 얘네 셋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7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초항은 얘네 둘이죠. 그 다음은 얘죠. 그 다음은 1이죠. 한 번 1이 등장하면 그 뒤로는 계속해서 초항이 가능한 건 1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색칠한 숫자들만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얘랑 더해서 80, 90, 30, 120, 4, 1, 5. 답은 125입니다. 자, 작년 수능 15번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풀었었는데, 한번 또 그때 그 문제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먼저 뭘 생각해요? 진수 조건 생각합시다. 그러면 x는 6보다 커야 한다. 이거는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제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진수 조건이 뭐 여기서 크게 함정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로그,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을 하면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만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변이 로그 5에 4의 x-6이 되고요. 그쵸? 교과서식으로 읽으려고 하면 5를 미치로 하는 4x-24의 로그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로그 5에 x 더하기 9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것도 또 혹시 또 이제 앞번호니까 주관식 앞번호니까 또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로그 값이 같다라고 했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진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이 방정식 풀면 3x는 33이니까 x는 11이 나오는데 자, 이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fx1과 fx2가 같은 거지 이 말이 x1은 x2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즉 이거면 예이다는 참인 건 알겠는데, 그쵸? 이게 참이냐라는 말을 하면, 이제, 그쵸? 당연히 함수, f가 함수인데 같은 값 집어넣는데 다른 값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니니까, 이건 반드시 참이란 말이지. 근데 얘는 참이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풀어?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죠. 그쵸? 그거는 이제, 로그 함수가, 양의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를 공역으로 하는 1:1 대응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미치 5인 로그 함수 로그 5x를 그려보면 그 x값이 서로 달랐을 때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함수값이 결정되면 그때 x값은 딱 하나만 나와 1:1 대응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x값이 같지 않고서는 함수값이 같을 수 없다. 1대1 대응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 조건이 이 조건하고 필요 충분히 되는 겁니다. 모든 함수 f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자, x의 제곱이 2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x가 2다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x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왜? x제곱이라는 함수가 y는 4랑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2도 있을 수 있지만 y는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에서는 요걸 참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고 당연히 이렇게들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식 써서 푸셨겠지만 조금 그냥 TMI로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냥 뭐 속편하게 곱미분 합시다 해서 곱미분 했습니다. 그냥 이거 미분해서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30 마이너스 2, 28이고요. 요거 살려놓고 요거 미분할 거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고 이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니까 5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22 더하기 28이니까 5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18번입니다. 요거를 얘를 먼저 풀어내서 얘를 찾고 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번 저는 이거를 먼저 조작하고 싶은 욕구가 좀 더 커가지고 문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조금 제가 푼 풀이가 아마 일반적인 풀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거 제가 S로 표현했는데 K가 1부터 15까지 AK를 더한 값이 5이다. 왜? 그거의 3배에다가 2를 15번, 즉 30을 더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는 얘만 더했을 때가 15가 나왔다는 거고 얘를 3번, 그러니까 AK를 3번씩 더해준 게 15라는 소리니까 한 번씩 더하면 5가 된다. 해서 요 녀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녀석은 그러면 얘가 5고 5, 2, 10은 42 그리고 이제 얘는 그래 15까지 더한 게 5였는데 아직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요식에다가 A15를 더 더해줘야 5가 나와. 그럼 얘를 안 더했으니까 얘를 빼야 5에서 얘를 빼야 이 값이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설계를 해서 풀면 A15는 42 더하기 5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37하고 나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풀이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이쪽에서 저는 이쪽 식 조작을 조금 먼저 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을 S15 더하기 S15로 쪼개놓고 생각했는데 얘가 42 더하기 S14다 이렇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S15에서 S14 빼면 뭐예요? A15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는 S15 더하기 A15가 42다라고 식을 세워놓고 여기서 S15가 5다를 찾아서 얘를 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19번이에요. 이거는 뭐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뭐 교점을 찾거나 뭐 이런 거였으면 그게 핵심이었으면 뭐 또 원 그려서 풀었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내에서의 해석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프 내에서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 내의 교점 그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삼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원을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원을 그려서 저는 풀어요.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그 트리고노메트릭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 함수예요. 근데 동의어로 그리고 서큘러 펑션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서큘러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함수 삼각 함수의 동의어로 서큘러 펑션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우는 우리가 수원상에서의 삼각 함수의 정의는 삼각형보다는 원에서 정의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서큘러 펑션이라는 용어도 좋아해요. 오히려 삼각함수보다 원함수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원을 그려서 대부분은 해결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A sin 파이 x랑 A 코사인 파이 x가 있는데 양수 A래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이제 1보다 컸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사인을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만든 거고, A가 양수지만 1보다 작은 양수였으면 원래 사인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축소돼서 그려지게 된 거니까 여기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그려놓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예, 2래요. 자, 그러면 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교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게 둘 다 A배 된 거니까 A 그냥 묶어버려 갖고 같다라고 잡으면 1사분면에서 여기 4분의 파이에서 만날 거잖아. 원래. 그러면 이제 X가 4분의 1일 때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그쵸? 근데 이 교점을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싶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이 교점이 얘가 지금 사인이 올라가는 중에 코사인이 내려오면서 만났고 사인이 한 주기가 끝나서 올라가면서 코사인이 내려오면서 만났단 말이죠. 정확히 이 상황이 한 주기 뒤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한 주기만큼, 근데 얘는 지금 파이 x니까 주기가 2인 함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한 주기 간격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를 뭘로 잡아야 돼요? 높이가 2여야 2는 4 나누기 2에서 넓이가 2가 나올 건데, 그쵸? 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대칭성을 잘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온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간 거죠. 얘가 지금 서로 대칭인 모양이죠. 그쵸? 정확히 대칭. 그러면 여기가 반주기, 여기서 반주기 지났을 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에서의 우리가 요걸 세타, 4분의 파이지만, x가 4분의 1이지만, 요거 그냥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요게 지금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이게 또, 여기는 이제 x에다 넣는다라고 하면 요거, 여기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반주기 지났을 때. 정확히 부호가 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그쵸? 대칭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나와서 요 높이가 1, 여기까지 높이도 1,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sin x랑 코사인 x랑 4분의 파이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게 1일 때 이게 루트 2분의 1인 거거든. 맞죠? 근데 여기다 a배 했더니 요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건 a가 루트 2라는 소리야. 맞죠? 그러니까 a 제곱은 2 하고 찾아주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번. 대놓고 맥시멈 함수를 줬어요. 이것도 제 예전 영상에 뭐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맥시멈 함수, 미니멈 함수 나타내기 막 이런 것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쵸? 자, 기본형 꼴인데 요거는 이제 간격을 2배로 넓힌 거죠. 그쵸? 여기가 2랑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간격을 2배로 넓혔다라는 거는 원래 아까 그 극값차가 4가 나온다고 얘기했던 요 녀석보다 우리가 곱해지는 값들이, 간격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곱해지는 간격이 원래 1, 2 이렇게 해서 4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간격이. 그쵸? 근데 이제 이게 2, 4, 4 이렇게 하니까 얘도 2배, 얘도 2배, 얘도 2배. 그러니까 총 8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극값차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 32가 된다. 그래서 이 기본형 꼴 잘 알아놓으면 많은 계산을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요거는 원점 대칭이고 여기가 마이 콤마 12가 될 거고 여기는 16이 될 거고 32니까 그쵸? 여기는 2 콤마 마이너스 16이 될 거다. 지금 그래프를 싹 다 그렸어요. 맞죠? 사실 요게 2인데 이게 16이면 말이 안 되는 비율인데 조금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면 대충 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자, 요렇게. 그래도 말이 안 되네. 자, 아무튼 자, 여기가 마이 콤마 16입니다. 그쵸? 여기는 2 콤마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딱 보면요. 그쵸? 2 콤마 2가 정점이고 기울기가 a인데 a는 0이 아니다. 즉 2 콤마 2를 지나고 2 콤마 2를 지나고 이걸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0인 직선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줬습니다. 그렇죠? 자, 함수 hx는요. 내가 f랑 g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f가 크면 f를 표현하고 g가 크면 g를 표현해라. 같으면 f를 표현하나 g를 표현하나 같으니까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f와 g의 맥시멈 두 값 중에 큰 값을 선택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가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건너가겠지. 그러니까 이 교점 왼쪽에서는 g가 크죠. 그 다음은 f가 크죠. 그 다음은 다시 g가 크다가 여기는 f가 크죠. 자, 이런 모양이야. 자,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h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박스 조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h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여라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4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진감이 적어도 3번은 바뀌어야 돼. 1번, 2번, 3번. 그래야 가능한 거야. 맞죠? 진감이 지금처럼 여긴 꺾였지만 진감이 안 바뀌어. 그쵸? 여기서 1번 바뀌고 여기서 1번, 2번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많아야 3개의 교점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2개 갖고 1개 갖고 2개 갖고 1개. 그 밑으로는 하나. 얘가 진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A가 양수면 무조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A가 양수면 안 돼. 근데 A는 0이어도 안 된다며. 그쵸? 그러면 우리는 A가 음수인 상황을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그치, 얘는 G가 감소하다, 증가하다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Y는 K를 그었을 때는 2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4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가 음수기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는 만들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맞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면 다 돼?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 증감이 바뀌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증감이 이 기울기를 점점 변화시키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언제 증감이 안 바뀔까에 대한 고민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증감이 바뀌는 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얼핏 다른 어떤 질문방에서 제가 봤던 내용 중에 얼핏 요 녀석을 갖다가 접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접점 갖고 세팅해서 기울기 잡으려고 하신 분 계신데 이 접점 때 당연히 접점 때는 이 대소가 여기서 아예 얘네들의 대소가 아예 안 바뀌어요. 함수의 증감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F와 G의 대소가 안 바뀌어. 얘는 2개예요, 2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증감이 안 바뀌어야 돼. 이 직선 때문에 증감이 안 바뀌어야 돼. 대소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증감이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얘를 좀 뚱뚱하게 제가 좀 잘 그려가지고
직선을 잘 그려보면요. 여기가 지금 얘가 위로 볼록한 상황이잖아. 여기에서 요 극대보다 왼쪽을 지나면요. 극대보다 왼쪽을 지나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맞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이쪽에서 감소해서 증가,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 증감이 3번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으면 4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이게 접선이 아니라 이 극대를 지나서 만나면요. 이 직선이 극대를 지나서 요 극대점을 지나서 만나면 접선이 아니라 교점이 이쪽에서 3개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이게 접하지 않고 뚫는데 요 극대 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좀 확대하면 이런 느낌. 확대하면 극대는 여기 있는데 좀 원래 여기 3참수가 급하게 올라가다 완만하게 내려가거든요. 극대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뚫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큰 놈을 고르는 거야. 큰 놈을. 여기서 곡선으로 바뀌었다가 직선이 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 증감이 안 바뀌니까 2개예요. 많아야 2개야. 없거나. 그러니까 4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증감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지 않더라도 얘는 안 돼요. 우리는 포인트는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 극대 이전에 교점이 만들어져야 돼. 극대 이전에. 그냥 최소한 이 극대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이렇게 해서 극대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얘를 뚫어도 네, 증감이 여기서 안 바뀌어요. 감소해서 감소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그때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4개짜리가 생긴다. 여기서 직선하고 얘하고 만난 다음에 증감이 한번 바뀌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 극대를 지나는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즉 음수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크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음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극대를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됩니다. 기울기가 커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2,2랑 y,16을 동시에 지나는, 즉 x가 4 커졌을 때 y가 14 작아지는, 즉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요 녀석이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어차피 요거 빼면 그냥 2분의 7이니까 거기에 10배 하면 35.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m이 지금 마이너스 10 이하인 상수, 음수네, 음수. 그쵸? 자, fx가 구간별로 쪼개져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돼. 그쵸? 우리 f2a-x라는 y는 f2-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다. 이거 그냥 이제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 제 도형의 이동 영상,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분은 도형의 이동 그 재생 목록 있어요. 보라색.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시간은 좀 아마 초창기 영상이라 막 말도 좀 느리고, 좀 미흡하게 막 이렇게 한 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정말 알차니까 한번 보시면 수원, 수투, 미적에서 두루두루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자체 방정식 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라서
그거 보시면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진짜 큰 도움 되실 거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 약하신 분은 꼭 찾아보세요. 자, 얘는요. 이거 여기에서 지금 이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그냥 x는 2에 대해서 선대칭꼴인 함수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각각 그려보자 이겁니다. 맞죠? 자, 얘는요. 그냥 요 m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거 5배 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요렇게 해서 5 로그 2의 x를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근데 m이 음수니까 실제 그래프는 내려간 거죠. 그쵸? 이렇게 내려가겠지.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건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면요. 축이 있는데, 축이 가만히 있는데 그래프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쵸? 그냥 그래프가 가만히 있는데 축이 이것도 제가 그 지수로그 함수 영상 만든 거에서도 얘기했었고, 이 도형의 이동 영상에서도 또 예전부터 언급을 했던 건데, 그래프 평행이동하는 그래프 다 그려놓고, 이거 똑같은 거 막 평행이동해서 다시 그리기 아까우면 축을 반대로 움직이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x축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얼마만큼? 이 절대값, 이 차이가 m이 음수라서 그러니까 절대값 m만큼 차이 나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실제 내려온 거면 축을 올리고. 왜 우리가 자동차 타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가로수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축이 가만히 있고 실제로는 내가 내려온 건데, 그쵸?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축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상대적인 위치는 똑같아지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0이었던, y는 0이었던 애가 y는 m으로 바뀌면서 실제 어디 쓸지 모르지만 x축이 올라가 버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대칭이니까 만나는 점이 이렇게 같겠지. 이런 식, 대칭이라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교점 어디서 생기겠어요? 당연히 2에서 생겨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절대값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가 택하라는 게 x가 0 이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찍히고 0보다 클 때는 얘를 택해라니까 이렇게 찍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양수 t에 대해서 y는 t와의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하자. 자,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x축이 만약에 이런 데 있었어.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하면 y는 t를 그으면 요 실근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절대값 씌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쵸? 맞죠? 절대값 없었다라고 가정하고 살피자고. 그러면 얘는 실근이 계속해서 커져. 근 하나짜리면 근의 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근이 변해요. 그러다가 여길 딱 오는 순간 얘네 둘이 0하고 4죠. 근데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면 2에서 요만큼 간 거랑 이만큼 서로 반대 방향 2 더하기 알파나 2 빼기 알파나 함수값이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은 항상 2 더하기 알파 2 빼기 알파에서 더하면 4로 일정해요. 어느 순간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항상 이 합이 4로 일정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놨다라는 거는 x축이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x축이 이런 데 있었으면 절대값 굳이 안 줘도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건 킹리적 가심으로 x축을 이런 식으로 줬구나. 이런 위로 줬구나. 그래서 얘가 꺾이는 모양을 내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네. 요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x에다가 여기가 이제 요거나 대칭성으로 같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겠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는 2니까 예, m 더하기 10을 함수값으로 가져요. 여기가 m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 요런 정도까지는 찾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쵸? 자, 만약에 그쵸? 양수 t에 대해서 만약에 x축이 얘가 안 꺾이게 만들려고 x축이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잠깐만요.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를 줬네. 맞다. 자, 봅시다. 그쵸? 자, m이 마이너스 10 이하야. 그럼 x축은 반드시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쵸?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 맞죠? 요 길이가 10이니까 꺾일 수밖에 없게 준 겁니다. m이 마이너스 10이 딱 되는 순간 여기죠. 그쵸? 그럼 무조건 꺾여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조건 때문에 반드시 꺾입니다. 자, 박스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이 GT는 실근의 합인데 그게 A 이상에서는 GA랑 같대요. 그러면 이 꺾인 다음에 여기 이제 X축이 여기 있고 양수 T에 대해서 긋고 나면 얘랑은 대칭성 때문에 더하면 4야. 근데 이 T가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근의 합이 두 개는 항상 더하면 4로 일정한데 나머지 하나가 변하니까 총 3근의 합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해서 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변하겠어? 예, 여기. 얘랑 딱 닿았을 때. 얘네 둘이 더해서 4 아니에요? 그럼 얘도 더해야 되잖아요. 얘가 0이잖아. Y축 위의 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딱 여기 닿았을 때부터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4로 일정한 거야. 이 순간을 포함해서 말이지. 맞죠? 그러니까 요게 2부터 그 A가 올라가면 그냥 값이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보다 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 GT의 값은 T를 2 이상으로 어디를 잡든 간에 합이 4로 일정하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선분이 2다. 지금 이거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여기도 2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보다 이만큼 내려고 10만큼 더 내려야 되니까 m이 얼마다? 예,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지금 박스 조건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예. 그래서 다 풀었죠. m값 구한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예, fm이 얼마냐? 그러면 f 마이너스 12가 얼마냐를 물어요. 여기다 넣고 막 뭔가 분석하려 그러면 어때요? 예, 별로 꼴배기 싫잖아. 맞죠? 그쵸? 여기 4니까 예, 여기서 한참 더 간 우리가 얼마 찾아주면 되고 대칭성으로 생각을 하면 저 F16이 얼마냐? 즉 여기다 16 넣고 싶죠. 그쵸? 근데 요런 데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F16을 찾았는데 그게 2보다 작으면 그쵸? 또 아니죠. 여기 뭐 요런데 해야 되니까 요걸로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넣읍시다 그냥. 네, 절대값 네, 5 로그 2에 여기다 마이너스 1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4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16 그쵸? 예, 마이너스 12 요렇게 계산을 해주세요가 되는 거고 요게 4, 5, 20 마이너스 12 해서 8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다. 맞죠? 자, 22번입니다. 22번. 곱함수의 연속성 판단하는 문제. 예,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좀 한번 잘 그려볼게요. 쭉 있고요. 얘는 둘 다 꺾인 점의 y좌표가 마일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V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V자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마일은 지워버립시다. 예, 기준선 그으려고 마일 그은 거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 3, 마일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가야 하나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마 2, 여기는 마 4.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 마일이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질 겁니다. 맞죠? 자, 두 자연수, 이건 이제 이런 조건, 자연수 A, B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요 마이보다는 오른쪽에 A와 B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A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 부분하고 A가 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요 녀석을 따라갈 거고요. 맞죠? 자, 이거 절대값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x 빼기 10이니까, 그쵸? 9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쭉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A부터는 얘를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B까지. 자, B가 어디 있을지 일단 몰라. 그쵸? 아이고. B가 어디 있을지 아직 몰라. 그쵸? 근데 대충 한번 잡아봅시다. 요런 대로 B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B까지. B부터는 얘를 따라갈 거야. 지금 요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쵸? 자, B는 8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 여기에 A, B가 있을 것까지는 알겠어.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두 함수의 곱 F가 지금 A와 B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맞죠? 왜냐하면 자연수 A에 대해서 얘는 양수의 값을 갖고요. 그쵸? 얘는 8보다 작은 자연수 B에 대해서 양수의 값을 갖고요. 얘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음수인 함수 값을 갖는 애니까 F는 반드시 A와 B에서 불연속입니다. 얘가 불연속인 점은 A와 B에서 불연속이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그쵸? A 빼기 K 하고 B 빼기 K, 요 점에서 불연속, 요 점에서 불연속,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애라고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불연속인 애를 우리가 곱함수의 연속성 따질 때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의 곱은 100% 무조건 결정형이죠. 예, 불연속, 얘는 연속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는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연속인 게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불연속. 그쵸? 예. 하지만 불연속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좌우극한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거는 둘이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의도 되어 있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이 세 개가 정의도 되어 있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뭐 우극한도 존재하고, 이런 상황이면요, 이런 거를 이제 일종 불연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런 불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경우에는요, 요 불연속이, 그러면 그 점에서 연속함수가 함수값이 0이면
이제 곱할 때 좌극한끼리 곱하죠. 각각이 수렴했으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좌극한도 0이고 함수값도 0이고 우극한도 0이고 얘네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각각 수렴했으니까. 그쵸? 각각 수렴했어. 근데 얘네 셋 중에 적어도 두 개가 다른 거야. 그래서 불연속인 거지. 그쵸? 근데 곱하면 얘네가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다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이러면 100% 연속이 되는 거야. 맞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는 대체적으로는 불연속이다. 다만 요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요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계속 출제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요. 아예 부정형이야. 이 결정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따져보는 건데 대체로 불연속이다 보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연속인 상황이 익숙하게 연부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이제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문제로 만드는 거야 자꾸. 자,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이게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F도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G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F의 좌극한과 G의 좌극한이 각각 수렴하면 곱하고 우극한 각각 수렴하면 곱하고 함수값 각각 존재하면 곱해서 그 세 개의 곱한 값이 모두 같냐를 확인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연속인 얘도 fx와 얘는 x는 a와 b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점에서 다 연속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고 다 연속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점들. 그러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 점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었을 때 얘가 불연속이고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연속이면서 0이 되게 만들어서 이런 케이스로 날려줄 수도 있지만 불불이면서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F가 불연속인 점을 X축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이게 양수 K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애가 얘네들을 얘가 불연속인 점을 연속인 얘가 0이 되는 점이 딱 와주면서 요게 8하고 10이 여기 딱 와주면서 퉁쳐주면 고맙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양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왼쪽으로 가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실제 여기 0이 되는 점에 딱 걸쳐주면 고맙죠. 처음에는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잘 설계된 게 얘가 간격이 2예요. 얘가 간격이 2야.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의 간격이 2면서 옮겨가는 점이 그쵸? 얘네 둘의 여기가 차이가 12가 나니까 6만큼 옮겨오면 여기가 2랑 4가 되면 8, 12 옮겨와서 딱 만들어지고 2랑 4가 또 왼쪽으로 6씩 옮겨지면 딱 만들어지니까 이 조건을 완벽히 만족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값을 계산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이걸 확인 안 했거든. 그쵸? 자, 무슨 말이야? 1로 옮겨오려면 K가 얼마만큼 평행이동돼야 돼요? 이게 6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왼쪽으로 6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러면 6은 어디 있어? 4에서 끊겼다라는 거는 이제 4부터는 얘를 따라가겠다는 건데 6은 여기 있잖아. 8 전에 있으면 요거 양수잖아. 나 조건을 만족 안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걸러야 돼. 이거 안 되는 애야.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냐면요. 옮겨와서 불연속과 불연속끼리 만나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옮겨온 거니까
이 녀석의 좌극하는 얘고요. 얘가 여기 붙었다. 즉 B-A가 K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쵸? 예,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얘가 여기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좌극한하고 요 녀석의 좌극하는 얘고 요 녀석의 좌극하는 얘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곱이랑, 그쵸? 예. F의 여기서의 우극한하고 얘가 이제 붙으면 이쪽으로 올 거니까 요 녀석의 우극한, 즉 이 녀석의 곱과 이 녀석의 곱이 같게끔 만들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써봅시다. 그쵸? 자, 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B-10이랑, 그쵸? 요 녀석은 A-10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거 절대값 꺾인 다음 오른쪽 부분이니까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맞죠? 얘는 꺾이기 전이죠. 여기에 넣으면 9-B 빼기 1이니까 여기가 8-B가 됩니다. 그러면 좌극한끼리 곱한 거랑 우극한끼리 곱한 게 같아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A 더하기 2 곱하기 B-12, 그쵸? A-10 곱하기 8-B랑 같아야 된다. 저는요, 이거를 요리조리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찾았는데, 예, 귀찮아서, 예, 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요거 요로 이항시킬 때 요거 부호 바꿔서 넘겨주면 될 테니까, AB-10A 플러스 2B-20에다가 요걸 B-8로 만들어서 더해서 0 해주면 되니까, AB, B-8이죠. 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B, 플러스 80은 0. 요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죠. 그러면 더하면서 다 짝수들이니까 2로 나눕시다. 그러면 요거 AB, 요거 마이너스 9A, 그쵸? 요거 마이너스 4B, 그쵸? 플러스 30은 0. 요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요거 적당하게 묶어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풀어줘야 될 테니 A, B 만들어 주고요. A랑 곱하는 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4. 이러면 얘랑 얘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얼마 나와요? 36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요렇게 해서 양변에 6 더해주면 요거는 6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쵸? 예. 근데 되게 치사하게 이제, 예. B가 8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음수여야 되겠네. 그쵸? B가 8보다 작으니까 9-B와 4-A의 곱이 6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요게 이제 뭐 1, 6, 2, 3, 3, 2, 6, 1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B가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거 안 될 거고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3이고 이때는 A가 3이니까 얘도 안 될 거고요. 이때는 B가 6이고 A가 2. 요거 가능하죠. 이때는 B가 7이고 A가 1. 그쵸? 요렇게 가능하죠. 맞죠? 예.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때는 K가 4라는 소리고 이거는 K가 6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지금 우리가 체크한 거는 여기서 체크한 건 뭘 체크한 거냐면 이게 불불이 연속이 되는 경우만 체크한 거지. 맞죠? 그러면 얘가 와서 된 건 이 불연속은 불불로 합치면서 해소가 되는데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애가 이 불연속을 넘겨서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얘가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1이었어. 여기가 1이었는데 왼쪽으로 6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5가 오죠. 그러면 이 불연속은 연속인 애랑 만나서 연속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 날려줘야지. 그러니까 경우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들을 적어보면 A가 2, B가 6이니까 그쵸? 여기는 2,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여기는 B가 6이니까 Y좌표 마사 되겠지. 6, 마사가 될 거고 여기는 6, 2가 될 거고 여기는 2, 4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서 좌표들을 다 잡아줘야 돼요. 계산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K가 4인 거니까 2하고 6 사이 여기 4가 있을 거니까 FK라는 애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고 이거는 마8하고 마4 사이에 있으니까 마6입니다. 요거 마6. 그 다음에 FA는 여기죠. 마8입니다. FB는 2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음수, 양수, 음수에서 양수 될 거니까 절대값만 생각을 해보면 FA는 마이너스 8, FB는 2, F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12 곱하기 8에서 96이 나옴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쵸?